안녕하세요. 열람이입니다. 영탁막걸리 14편을 부계정에서 제어하기로 했습니다. 영탁 팬분들은 내가수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와 내가수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성재준이 제 2번째 영상 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깠어요. 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좀 깔려고 했어요. 근데 성재준을 한번 설득을 해볼까 합니다. 이걸 보고 좀 설득이 되어줬으면 싶습니다. 물론 반박은 할 겁니다. 영상 찍은 거 반박은 할 거고요. 제가 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성재준은 생각을 바꾼 적이 있어요. 이건데요. 박송 사건의 초반에 이제 개그맨 박송 가슴 아픈 사연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선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가 좀 드러났대. 반전이 드러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선동이 되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야.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개소리야 이러면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한번 좀 다가와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박송 사건 초반부터 박송을 깠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건 박송이 박송 형을 까는 마녀사냥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영상에 남아 있어요. 채널을 구독하면 박송 8번이 영상이 뜰 겁니다.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 뭐 물론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가 아니에요. 상식에 입각해서 사실을 추리하는 저는 유튜버입니다. 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개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반박을 하기 전에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10월 8일에 4편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천양조가 엄프를 하는 이유는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천양조가 지금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랬어요. 팬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팔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쟁점은 뭐냐면 상표권이 누구 거냐 뭐 이런 얘기라고. 결국 지금 상황은 영탁 막걸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천양조가 이겼다고 쳐요. 이겼으면 이 영탁 막걸리가 잘 나가나요? 영탁 팬들이 그걸 사 먹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탁 막걸리는 애초에 팬덤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아니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팬덤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싸워서 영탁이 진다면 이걸 사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언플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천양조한테는. 그러면 왜 이러고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의 입장은 이겁니다. 아니 그냥 영탁 측을 비방해가지고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영탁이라는 연예인한테 이런 작은 중소기업이 졌다. 어쩔 수 없이 졌다. 그러니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야. 호소를 함으로써 어떤 걸 이룰 수 있냐면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의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천양조라는 이름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예천양조라는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나중에 예천양조가 신제품을 출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 예천 막걸리 아니면 예천 탁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고 광고는 뭐 이진호나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중소기업 뭐 패배한 중소기업 뭐 이렇게 막 울면서 하면 돼. 그러면 잘 나간다고. 실제로 지금 그 영탁을 까고 있는 유튜버들 그 댓글을 보면 다 예천양조를 응원합니다. 예천양조가 신제품을 가져온다면 다 사줄 거예요. 이건 근데 다 뇌피셜이잖아. 성재준 말대로 다 뇌피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아니 이거 키프로스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천 막걸리를 상표 출원을 했다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 지금 백구영 회장이 예천 막걸리를 이미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8월 11일에 했거든요. 2021년이에요. 한창 언론 플레이를 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그리고 박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박미의 연예계 뒷담화가 있고요. 160 이하에서 영탁을 다뤘습니다. 이거 8편에서 뭐 다룰 얘기긴 한데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박미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예천양조 측의 입장입니다. 예천 엄마가 그러니까 영탁이 엄마가 너무했다. 근데 이 예천양조도 너무 이렇게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아니 영탁이 뭐 계약을 안 한다는데 뭐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냐? 왜 영탁 이름을 집착하냐? 이름을 바꿔라. 그냥 뭐 예천이냐, 예천이나 뭐 양천, 뭐 영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 영상에 걸쳐서 한 2번, 3번 정도 합니다. 되게 많이 해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예천양조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박미한테 메일을 보내요.
좀 도와달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2편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요. 새로 나올 막걸리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예천 막걸리예요. 그래서 이 성재준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박미 2편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안 보더라도 2편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메일에 뉘앙스가 있는데 그걸 박미가 좀 까거든요. 야, 왜 이러지? 좀 이런 식으로 까요. 그걸 뭐 한 영상의 절반에 걸쳐서 깝니다. 그걸 좀 보면 이거 마녀사냥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시기에 박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예천 막걸리 예천 막걸리라는 상표가 나오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같은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예천양조라는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예천양조의 입장에서는 예천 막걸리라는 상품을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표권 등록 8월 그 다음에 지금 10월쯤에 이 박미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거 이런 걸 생각하면 회사의 의도가 제가 이 4편에서 얘기했던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회사 이름을 알리고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천 막걸리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표권 논란은 변리사가 제일 잘한다.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영탁편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재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상표법 이런 거 올리고 뭐 이런 거 전문가 얘기 막 이런 걸 올려.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상표권을 이제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데 영탁 막걸리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상표의 사용이랑 뭐 권리랑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까지는 당연히 알죠. 아는데 이후에 이제 손배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막걸리를 만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만 찾아보면 나오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 영탁 변리사를 쳐봤어요. 저거 이렇게 나오잖아. 요 위에 3건 밑에는 이제 뉴스 같은 거고 3건이 변리사들이 영탁 편을 듭니다. 이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영탁 변리사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탁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마지막 줄 보면은 예천장조 측이 영탁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영탁 측은 퍼블리시티건에 기하여 법원에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냥 이렇게 영탁 변리사를 쳤을 때 이 상위권에 나오는 변리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세종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세종이 그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무단 사용에 대해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이 지금 제기를 한 거예요. 세종 뭐 엄청 잘 나가는 뭐 그런 법무법이니까 아냐. 태정태세 할 때 그 세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런 말을 할 때 변리사들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어떠냐면 그러니까 영탁 측에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천양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변리사들은 예천양조가 영탁 거에 이걸 그냥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들을 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재준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광고 모델이었다.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하고 아예 이 전제 조건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좀 위험해요. 이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아니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성재준 영어학원을 그냥 출시를 했다고 쳐봐.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성재준 영어학원을 하고 있었어. 나중에 뭐 성재준이 유명해졌어. 모델을 썼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알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같이 했어야 됐다고. 그래서 그냥 광고 모델이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처음에는 그냥 이게 중소기업에서 그냥 같이 갔던데 나중에 장사가 잘 되니까 갑자기 상표권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그 광고 모델 계약서에 그런 상표권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영탁은 예천양조 거고 이게 상표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광고 모델 사인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영탁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그 동의를 자꾸 받으려고 했잖아. 예천양조가. 영탁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탁 겁니다. 영탁 거예요. 그리고 이거 150억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는 150억에 대해서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표권을 훔쳐가려는 상황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되게 부글부글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제시할 수 있었다.
그건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딱 내밀면 그대로 계약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의 초기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처음에 제시했을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제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천장조에서는 모델료 1년에 2억 5천밖에 제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상표권은 4억 5천 줄 테니까 달라고 했어요. 그 조건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욕은 안 하잖아요. 그 얘기요. 근데 성대주는 2번 3번은 얘기는 안 하고 1번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씩 볼게요. 근데 여기서 성대준이 그 근거들을 얘기합니다. 이 1, 2, 3번에 대한 근거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기사긴 합니다. 그냥 보도 자료긴 한데요. 저게 뭐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진 건 이 메모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모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 양쪽의 입장, 이건 그냥 예천장조의 입장일 뿐입니다. 이 보도 자료가 나갔다가 해서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를 보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서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진 건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예천장조 측의 입장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걸 보고 얘기를 했어. 2020년에 4년치 상표권 계약금 20억이라고 했잖아. 이게 일회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속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천장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이 3년치다 60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아니, 둘 다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 내피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피셜 했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맞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속사에 주장한 거 2020년이잖아.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메모에도 2020년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앞으로 3년 계약하는데 2020년이 있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여태 상표권 뭐 훔치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말하는 건 어쨌든 증거가 있잖아. 2020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얘기하면서 그걸 반박을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예천장조 측의 입장일 뿐입니다. 기사가 나왔다고 해도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15%에 대한 거, 이 영탁상표 왜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한 거잖아요. 아니 15%에 대한 건 몇 가지 얘기를 좀 빼셨더라고. 뭐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예천장조가 그냥 이 상표 출연했다가 튕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천영탁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표권 계약 3년짜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예천영탁으로 나온다고 쳐. 그럼 나중에 이제 예천 1탁, 2탁, 3탁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왜?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원래 내피셜 봤습니다 이런 거. 뭐냐면 여태 믿음을 주진 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매출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2020년 말의 매출은 대부분 영탁 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탁 상표 왜라는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넣은 거야. 왜? 딱 사기 치려고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피셜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왜가 있든 말든 2021년에는 상관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걸 넣었다고 저거 가지고 막 그렇게 욕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분 얘기인데요. 지분. 세 번째가 지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은 뭐 전혀 말이 안 되니까요. 이거를 그냥 퉁쳐서 150억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근데 딴 거는 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을 거고 다 들어봐야 되지만 지분은 그냥 말이 안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 10%, 내년에 10%, 그 다음에 10%또 줄 거야? 그래서 30% 준다는 얘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대. 성대준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 이 기사에 나와 있대. 이 연간 예천장조 지분 10%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꾸 근거로 내는데, 이거는 그냥 예천장조 측의 주장을 그냥 실은 겁니다.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약 기간이 3년이어서 그렇지 이게 10년이라고 치면 저걸 100%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잖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돼요. 100%면 회사를 다 줘야 돼. 저건 당연히 10%입니다. 당연히 10%예요. 3년 곱하기 3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이 박미TV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미TV 그 첫 번째 방송에서 아니 이걸 밑에 깔아놨더라고. 그러니까 박미TV도 지금 예천장조 편입니다. 150억 공방 예천장조 영탁모 자필 메모 공개 지분 10% 달라라고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박미도 그러니까 박미인지 뭐 기사를 보고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30%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기사가 그냥 예천장조 편에서 써서 그냥 10%라고 나온 겁니다. 연간 10%
30%라고 나온 겁니다. 저거 10%, 저걸 30%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억지예요, 억지, 그거는. 그래서 전 처음부터 그런 얘기야. 이게 150억을 주장을 하려면요, 이 예천장교에서는 정확한 계산 내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버무려가지고 이거 곱하기 3은 150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지금 150억 때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 영탁이. 지분만 딱 보더라도 티가 난다는 얘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겁니다. 이게 30%라고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더 이상의 제가 뭐 증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면 그냥 50%야? 그냥 이거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아니라고. 아닌 겁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니야. 응? 그래서 최대한 저걸 부풀려서 보이고 싶은 예천양조의 그런 속내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재준이 마지막에 좀 절대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탁 팬들이 그냥 그런 팬덤 때문에 마치 뭐 조국을 따르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따르기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팬이니까. 근데 우선 제 채널은요. 절대선, 절대악 뭐 이런 거 다룹니다. 마녀사냥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강대학생 사건, 손정리 사건을 옛날부터 다뤄왔고요. 저는 5월 6일부터 익사가 나오고 실족사가 나올 걸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다 뇌피셜로 인한 추리입니다. 기사를 보고 다 추리를 한 거고요. 제가 추리했던 건 다 맞아왔습니다. 몽땅 맞아왔어요. 이거 그알 방송이 5월 30일인가 그래요. 그때 계속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 국민이 그렇게 빠져 있었잖아. 친구를 살인마를 몰았잖아요. 그럼 마녀사냥 싫어할 거 아니야, 성재준도. 그러니까 그럼 내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박수홍 저것도 안 봐도 돼. 박미 2편 이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보면 되게 이상한 걸 느낄 거라고. 이상한 걸 느낍니다. 예천양조의 이메일이 이상한 걸 느낍니다. 박미도 예천양조 팬이었는데 그걸 딱 듣자마자 뭐야 이거 무슨 개소리를 해? 이런다고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탁 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수홍 때처럼 이렇게 성교진이 바뀌어준다면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해준다면 영탁 편에 서준다면 이건 완전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남자 채널은 광고가 더 이상 붙질 않습니다. 광고가 안 붙으면 가만히 있어봐. 광고가 붙질 않으면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계정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